안녕하세요. 심희덕입니다. 2부는 말이죠. 2부는 제가 지금 굳이 2부, 3부, 4부 이렇게 안 달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쭉쭉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뒤에 보시는 거는 여기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청사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딱 맞추기 쉽게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가운데 이게 본청이고 각 이제 파트별로 다 이제 이게 갈래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독립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 이쪽에 별관이 하나 있는데 여기 아마 이쪽인가가 아마 그 대공수사국이 있는 곳입니다. 그 대공수사국 간첩 잡는 대공수사국 같은 경우는 국정원 내에서도 밥도 따로 먹고 다른 직원들하고 거의 안 마주치게 이제 그 청사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국가정보원의 어떤 그 사무실이라고 한다면 마치 이런 곳이 아닐까. 굉장히 그 뭔가 많고 이렇게 뭔가 첨단의 어떤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는 이제 영국의 MI5 사무실을 이렇게 이제 세트장으로 꾸며놓은 거고요.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국정원 사무실은 사실 이 본청사에도 일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그냥 총무부 쪽하고 그냥 뭐 국내 정보 파트에 뭐 분석하는 사람들이나 일하는 거지. 대부분은 서울 시내 각 곳곳에 사무실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무실의 가장 일반적인 어떤 그 디자인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동이나 강남에도 국정원 사무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뭐 일반 회사를 위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업무상 일하기도 편하고, 또 원래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강남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거기 저기 뭐냐, 르네상스 호텔 옆에 상록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상록회관 건물이라고 있는데 그게 국정원 거예요. 옛날에 이제 안기부. 거기 가시면 6층에 국정원 인력 상담실이라고 국정원 사무실도 아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양지회라 그래가지고 이제 국정원 퇴직자분들이 이제 뭐 와서 담배나 피고 커피나 마시고 뭐 자기들 거기서 뭐 사업도 하고 하는 뭐 그런 공간도 있고요. 그거는 특별히 그렇게 기밀 정보도 아닙니다. 왜냐면 거의 알만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심지어는 국정원 홈페이지에도 거기 이제 취업 상담을 받고 싶다면 거기 와서 인터뷰 받으라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상담 받아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의 어떤 그 사무실들의 일반적인 디자인은 어떠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일반 사무실이에요, 그냥.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만약에 유사시에 바로 그냥 필요한 것만 챙겨서 튀어나갈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이제 뭐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여튼 오늘 이걸 배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는요, 천안함 제조사 관련 건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인남 위원장이 결국 사퇴를 했죠. 청와대 불려가서 졸라 깨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는데 이 사건에 이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 이 사건의 도대체 이면이 뭐냐, 이 사건은 왜 발생했느냐,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사를 몇 개 제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 사건 제조사 안건을 별다른 논의도 없이 졸속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 씨에 대해서 특별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란 보고가 있었지만 아무런 이견도 나오지 않았다. 본지가 입수한 회의록, 속기록에 따르면 규명위는 지난해 12월 정기회의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제조사 안건을 상정했다. 천안함 음모론을 폈던 신 씨의 진정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실무자는 이 사건은 일명 천안함 사건으로서 희생자가 상당히 나왔다며, 본 진정인께서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정인 적격이 갖춰져 있고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개시 결정으로 보고 드린다라고 했다. 이 실무자가 누구냐 하면 고상만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팟캐스트도 많이 나오셨으니까. 고상만의 수사반장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그 시민단체 활동하시던 분인데, 몇몇 이제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뭐 조사관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 뭐 수사관 경력이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고상만이 자기하고 개인적으로 친한 신상철의 저기 진정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도 동의하셨고요. 이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규명위원은 그대로 받아들였고 회의 막바지에 안건을 묶어서 일괄 의결했다. 그런데 이 5명의 규명위원 이거 한심한 게 뭐냐면 대부분 다 법률가 아니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이라는 게 원래 사인을 조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민변 쪽에서 온 뭐 또 로펌에서 보낸 변호사 2~3명하고 그냥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얘들이 군 관련 일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 그냥 오케이 해버린 겁니다. 위원장이 하자고 하니까. 위원장도 변호사인가 그래요. 이 위원장이 오늘 회의는 영상으로 진행돼서 도장으로 의결서 서명을 대체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동의했고 그냥 끝난다고. 이게 영상회의까지 비대면 회의를 했다는 거죠. 당시 회의에 올라온 군 사망사고 안건은 모두 220건이었고 위원회는 2시간 만에 모든 의결을 완료했기 때문에 안건 하나 처리되는데 30초씩. 그러니까 천안함 건도 그냥 자 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끝났다는 겁니다. 재조사를. 천안함 사건이 군 의문사라는 거죠. 규명위원들은 회의 시간 상당 부분을 심견 잡기식 대화에 할애하기도 했다. 위 위원장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의결이 끝난 뒤에는 코로나가 생겨서 식사도 대접 못하고 우리 위원님들 건배사도 못 듣고 서운하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의에 배석한 위원들을 한 명씩 겸용하면서 땡땡 위원님 건배사를 최대한 빨리 듣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썼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아파트 동대표들도 이런 식으로 회의 안 합니다. 어쨌든 간에 2010년 민군 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정한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 결정이 알려지자 전사자 유가족들은 나라가 미쳤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죠. 여론이 들끓자 규명위는 지난 2일 임시회의를 열고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 안건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라고 한 거죠. 위원장은 개회를 선언하면서 우리가 조사 개시한 사건 중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다. 최근 유족분들이 여러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긴급하게 회의를 열게 됐다. 5개월 전 천안함 재조사 의견을 내지 않았던 위원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만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 위원장은 이날 그 천안함 사건의 전사 장병 유족 생존 장면과 국민에게 큰 고통을 드렸다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가? 이제부터 제가 몇 가지 기사를 더 보여드릴 겁니다. 옛날 것도 있고 최근 것도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아닌 좌초 이런 주장을 세금을 들여가지고 캐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보시면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재조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상철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이 군 관련 사건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듣보잡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해온 좌초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조사하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이 신상철이라는 사람이 개입할 테고 이 사람이 이 조사에 깊숙이 이제 세금 들여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좌초설인 걸로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겠죠. 규명위가 국민의힘에 제출한 조사 개시 결정안 내용들을 보면 조사 계획서가 있는데 여기에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잠수정 어뢰 공격으로 인한 폭발에 의한 것인지 좌초 후 충돌에 의한 것인지 과학적인 검증 및 조사를 하겠다. 이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이 신상철 씨가 11년간 펼쳐온 음모론을 국방부 예산을 들여서 재조사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계획서에는 천안함 생존 장병과 당시 사건 당시 부검 군의관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의관 시신 검안 보건소에는 46명 전원의 사인이 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뢰 폭발로 사망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게 신씨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뢰라는 게 말이죠. 사람한테 바로 마치 수류탄처럼 팍 터지는 게 아니에요. 배 밑에서 아우 씨발 진짜 내가 이런 나 진짜 갑자기 열받네. 이게 배라고 칩시다. 이게 배입니다. 그러면 요즘 어뢰는 여기 바로 맞히지 않습니다. 요 배 밑에
수심한 5m에서 10m 아래에서 폭발을 해요. 그럼 배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확 튀어오르니까 배가 들리면서 여기 폭발을 하니까 당연히 공간 가운데는 공기 주보니까 생겨요. 큰 공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배가 이렇게 들리면서 이 배가 부러져요. 이렇게 용골이. 왜냐하면 부력이 있어야 배가 유지가 되는데 부력이 없어질 경우에는 중심부터 시작해서 이 용골이 부러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폭염이 와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익사지. 근데 지가 보기에는 아니라니까요. 전문가도 아닌 새끼가. 아무튼 간에 사실 진정을 가라앉히고 말씀드리면 규명이가 당초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서 신 씨의 진정을 반려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왜냐? 신상철 씨를 왜 반려했냐면 조사과 법무팀이 작성한 법적 검토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 서류는 신상철 씨가 진정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진정 사유로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이 접수된 이후에 같은 사안을 놓고 규명희의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사건 조사를 맡았던 규명희 조사기획팀이 작성한 천안함 진정사건 처리 방안 검토서를 보면 신씨를 두고 군의관 생존자 등으로부터 사고사 처리 관련 합리적 의심의 정황을 인지한 자라고 돼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천안함 조사위원 참여를 했다가 하도 개소리를 해가지고 쫓겨난 사람이에요. 거기서도. 신씨의 진정이 반려된 뒤에 다수 접수 처리되는 과정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규명희가 한기호 의원한테 서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 통보를 받은 이후에 진정에 대해서 아무런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다만 규명희의 모든 진정 접수가 공식 마감되고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14일에 신씨가 진정 접수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고상만 사무국장 나오죠. 중앙일보에서 내가 신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되게 친한 사람이에요. 신상철 씨가 사무국장한테 항의 전화했고 사무국장이 위에 이제 위원장한테 보고하니까 위원장이 그럼 받아줘라라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도 과거에 천안함에 대해서 좌초설을 운운했던 사람이거든요. 다음 넘어갑시다. 그러면 신상철이라는 사람은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했냐? 결국 이렇게 각하가 됐잖아요. 야, 안 돼 이렇게 해서 처리됐습니다. 그랬더니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 씨가 12일 천안함 사태 당시 김태형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 참모총장을 직무유기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겁니다. 이 새끼는 그냥 도라이예요. 아니 공수처에 고발했으니까 이렇게 아마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신 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천안함의 이동과 침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민에게 거짓 발표를 하여 시간을 허비했다. 뭐가 거짓 발표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16시간 22분간 함수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박모 하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근데 살인 혐의는 공수처 수사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 고발할 건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신상철 씨는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도대체?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에 대해서 좌초설을 주장해 당시 김태형 국방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이제 해군이 국방부가 고소했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해가지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유죄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고소당해서 근 한 10년 동안 국방부하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법적으로. 내용을 보시죠.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무죄 이게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 고등법원 형사 5부 신씨에 대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냐? 2010년 3월 31일에 발족한 민군 합동조사단에게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씨는 그해 3월에서 6월 34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를 통해 좌초설 등 허위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수중 비접촉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 효과에 의해서 절단되어 침몰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좌초 후 충돌에 의한 침몰 가능성은 근거가 없고 합조단 및 원심 판단이 정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신상철 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는 점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2심 재판부는 정부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거 그 자체로 국방부 장관이나 합조단 위원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무죄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주장한 건 거짓말은 맞는데 사실이 아닌 건 맞는데 이 정도 가지고 유죄 판결을 주긴 좀 그렇다. 왜냐면 정부의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한 거니까. 정부와 해군 당국자들이 의도적으로 실종자 구조 및 선체 인양 작업을 지연했다는 신씨 글에 대해서는 표현 방법이 과장되거나 격한 어조가 보이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주된 목적이 구조 작업의 진행을 촉구한 것이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면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김태형 국방장관이 한미 좌연의 하부의 스크래치를 지워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신씨의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정부와 군이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것을 촉구한 목적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잘 쓴 거죠. 어쨌든 뭐 벌은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건데 이 새끼는 그걸 못 참고 이 개인적인 어떤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의문사위에 진정을 넣고 공수처에 고소까지 한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봅시다. 범죄자라고 등록이 되어 있네요. 인터넷 사이트 서프라이즈 대표이며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음모론을 수도 없이 내어 이름을 알린 천안함 대표격 음모론 매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이 사람이 어떻게 고발당했고 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안 드릴 건데 서프라이즈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2002년에 창설된 대한민국 정치 관련 사이트이자 대표적인 친노 사이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권순욱이나 또는 뭐 변희재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정치협진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 필명 독고탁 아주 경악스러운 발언을 했다. 신상철 씨는 27일 본인이 대표로 있는 서프라이즈에 이명박 야이 개새끼야라는 제목으로 야이 개새끼야 내 놈이 인간이냐 이렇게 이명박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특히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천안함이 폭침됐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자살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에 대해서 어떻게든 공격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명박이 거짓말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천안함이 북한에 폭침당한 게 아니라 천안함이 침몰한 건데 자기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이게 정부가 다 꾸며낸 일이다 라는 식으로 이 사람이 또 이제 여기 관련돼 있던 많은 친노 그룹이 여기 관여를 해서 그런 루머를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계속 거짓말 하다 보니까 그걸 믿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 이게 진실이라는 식으로.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어떤 해군 작전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증오스러운 나머지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 이후에 자기가 고발당하고 일종의 투쟁 과정을 거쳐왔죠. 돈도 많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한풀이를 위해서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특히 군의문사위원회를 이용을 해서 유가족들에게 대못을 박아가면서까지 조사를 하려고 들었던 겁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명박을 공격했던 거 노무현 대통령 죽음이 이명박 대통령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증오스러운 나머지 개인적인 감정을 실었던 거를 또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걸 풀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비난하냐면 신상철이가 해달라고 했을 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조사하자라는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세월호는요 7년 동안 아직도 시원하게 조사 결과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돈 안 되니까 신경도 안 써요. 천안함 건은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이 신상철 2심에서 무죄 받았다고는 하는데 주요 내용들은 다 신상철이 주장한 게 허위라는 겁니다. 그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무죄는 나왔으니까 이 사람 아마 의문사위원회 돈을 써가지고 뭔가 보고서를 어떻게든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조사를 해서 좌초설의 가능성도 없진 않다라는 식으로 정부 기관의 보고서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마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 걸어서 자기 손해배상 해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고도 남을 새끼입니다. 저 새끼는. 사람들의 죽음을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파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 먹는 꼬라지를 우리는 또 한 번 봤던 겁니다. 이런 일이 현 정부 들어서 한두 건이었을까요?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